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BGN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항저우 아시안 게임 직전에 제가 맡았던 이 근무가 스포츠 대타였는데 네. 갔다 오자마자 또 대타로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먼저 운명이네요. 좀 심심한 위로를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이름이 현종인지라 좀 관심이 많은 팀인데 네. 아시안 게임에서 제가 가기 전에는 이 팀이 괜찮았거든요. 아하. 근데 가 있는 동안 제가 사실 이 다른 이제 중계를 하느라 네네. 야구를 좀 못 봤어요. 네. 근데 갔다 오니까 좀 상황이 달라졌더라고요. 우리 남현정 아나운서 없어서 그랬는지 기아 타이거즈가 가을 야구에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긴 했죠. 남은 시즌 이제 페이스가 좋았을 때 뭐 5위, 4위 정도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막판 선수들이 조금 이제 다치고 하는 변수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가을 야구에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10년 만에 9연승을 달리면서 이번에 기아가 또 한 건 하는 거 아닌가. 시즌 중반에는 그런 기대감을 들게 했던 기아였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뜨거웠던 여름, 정말 무섭게 달렸던 팀 바로 기아인데요. 7월에 승률 1위, 또 8월에 승률 2위였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9연승을 달리기도 했습니다. 9월 10일 기준 기아가 4위였는데요. 2위 KT와 불과 2경기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인데요. 치명적인 부상 악재가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나성범 선수가 햄스트링 파열로, 또 최영우 선수가 쇄골 분쇄 골절로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또 앞서 손가락 인대를 다쳤던 박찬호 선수는 서둘러 복귀했으나 10월 4일 KT전에서 투구에 맞아 척골 분쇄 골절 진단을 맞았습니다. 이 기아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타격이거든요. LG에 이어 팀 타율 2위에 올라 있는데요. 주축 선수들의 이탈로 타선이 가벼워지면서 좀 전체적인 팀 색깔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부상이야 진짜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정현호 이 스포츠 PD로서의 분석과 일반 기아 팬으로서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오. 부상 탓만 하기에는 저는 이 김종국 감독의 경기 운영도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 시즌에 이제 3점 차 이내 타이트한 경기에서 승률이 1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3점 이하 득점 시에, 그러니까 점수 많이 안 났을 때 승률이 1할도 안 돼요. 7푼 5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점수를 3점 이상 못 내면은, 그러니까 한 점, 2점 이 야구에서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드를 빼앗길 시, 시작부터 이제 선취점을 내줄 경우에 승률이 1할 4푼 4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끌려가면은 이걸 뒤집지를 못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이런 세밀한 야구에 약하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단기전에 만약에 갔다 한들 지금의 리더십으로는 좀 쉽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강한 또 수위의 발언을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5강 탈락의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5강 싸움에서 닿지 못했기 때문에 후폭풍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시즌을 마무리한 건 아니지만 좀 내부적으로는 부족했던 부분을 곱씹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부상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외인 투수 농사만 해도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네. 교체 카드 2장 모두 사용했지만 그럼에도 리그를 압도할 만한 에이스가 있었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심지어 내년이 지금 김종국 감독의 계약 마지막 해입니다. 네. 벌써부터 좀 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실제로 지금 뭐 다른 팀들도 재정비에 들어간 팀들이 있습니다. 좀 수뇌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우리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아 팬으로서 당연히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김종국 감독의 야구에 가장 아쉬운 점은 색깔이 없다는 거예요. 타격이든 투수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지금 기아의 손승락 2군 감독이 어찌 보면 이 육성 기조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빠른 공을 가진 투수들을 많이 길러내고 있는데 1군에서 김종국 감독의 야구가 명확한 기조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도 NC랑 하고 있는데 2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패디 선수가 워낙 잘 던져서, 그런데 만약에 오늘 패디 선수가 이 6회까지 무실점으로 막았다면은 20승에 200탈삼진에 1점대 평균 자책까지 기록을 할 수 있었는데 방금 전 고종욱 선수의 타구에 오른팔을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부어오르면서 교체를 당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난 앞으로 이제 NC가 가을 야구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은 가을 야구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삼성 라이온즈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단장이 바뀌었어요. 네,
무성한 소문이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종렬 해설위원을 신임 단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기아는 최신 이 트렌드에 맞는 강한 팀 또 그리고 팬들에게 사랑받는 팀으로 만들어줄 적임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삼성은 그동안 대대로 이 그룹 내부 인사를 야구단 단장으로 선임했는데요. 외부에서 그것도 LG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인 이종렬 위원을 단장으로 선임했다라는 부분은 네. 분명한 이 변화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이 좀 처음으로 선임한 야구인 출신 단장이기도 합니다. 이종렬 단장은 2009년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뒤 지도자로 생활을 했고요. 또 오랜 기간 해설위원으로 견문을 넓혀왔습니다. 이번 단장 선임은 이 유정근 대표이사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이미 지난달 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으로 향하기 전에 어느 정도 결정이 끝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좀 파격적인 결정인데 네. 정현우 PD 주변에 또 삼성 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 팬들의 이 의견은 어떤가요? 저랑 이제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 모 PD의 뭐냐면은 일단은 삼성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 좀 이제 의미를 두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좋아하나요? 네, 이제 기존에 있었던 새로운 네. 물결이 좀 일었으면 한다라는 바람도 가지고 있고, 야구인 출신 단장은 최근에 뭐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반반인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공부하는 야구인에 가깝다라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기대가 많습니다. 네. 자, 이제 가을 야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포스트 시즌에 나설 5개 팀이 결정이 됐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찌감치 LG가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한 가운데 KT도 지난 10일이었죠. 최종전이었던 수원 두산전에서 승리하면서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나머지 3장의 카드는 NC, SSG, 두산이 갖게 됐는데요. 이 공교롭게도 이 세 팀의 순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기준 세 팀의 간격이 0.5경기 차로 아주 촘촘합니다. 저희도 지금 일정을 못 잡고 있을 정도인데요. 네. 포스트 시즌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서 출발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좀 치열한 순위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정현호 PD 나왔으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네. 이 마지막 이 5위 자리를 놓고 계속 두산과 이제 싸웠잖아요. 그렇죠. 두산은 지금 이승엽 감독이 부임 첫 해인데 결국 진출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의지의 영입, 이제 초보 감독에게 주는 선물, 네. 이게 좀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번 시즌 내내 보여줬던 이승엽 감독의 야구가 조금 스몰볼에 가깝다, 지나치게 이런 비판이 좀 있어서 단기전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 부분이 관건인데, 이 와중에 또 방금 허경민 선수가 원바운드 타구에 얼굴을 맞았어요. 큰 부상이 다행히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이런 이제 시즌 막판까지 선수들의 부상 관리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참고로 두산은 오늘 SSG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3대1로 SSG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 두산에서 이 가을 야구 진출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또 공교롭게도 곽빈 선수예요. 네, 사실 아시안게임에서 마음의 짐이 조금 컸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꿋꿋하게 제 몫을 해줬습니다. 지난 13일 잠실 기아전에 선발 투수로 나서 6이닝 2피안타 1실점 쾌투를 펼쳤습니다. 이 경기 후에 곽빈 선수는 대표팀에 합류했을 때 밸런스가 사실 너무 좋아서 네. 잘 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담 증세가 오면서 깨졌다고 좀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100% 나은 건 아니지만 신경 쓰고 던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몸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이 곽빈 선수의 역투는 두산 입장에서도 의미가 큰데요. 네. 포스트 시즌 앞두고 있는 만큼 전력 구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뭐 두산 팬들 입장에서는 곽빈 선수가 건강하게 잘 돌아왔다는 게 또 가을 야구에서 또 기대를 해볼 만한 요인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또 아시안 게임에서 마음고생을 워낙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나오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사실 곽빈 선수가 홍콩전 앞두고 2시간 전부터 몸 풀다가 담 증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마사지도 받고 치료도 했는데 겨우 나았다 싶었더니 그날 밤에 몸살 때문에 열이 또 39도까지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담뿐만 아니라 몸살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슈퍼라운드 2차전인 중국전부터는 계속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셨다시피 이제 뭐 문동주 선수가 워낙 잘 던졌기 때문에 굳이 등판하진 않았는데, 사실은 결과가 좋았으니까 곽빈 선수도 마음의 짐을 좀 덜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아시안 게임 금메달은 정말 우리 선수들이 잘한 건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긴 휴식 없이 복귀를 했습니다. 네, 사실상 야수들은 휴식 없이 바로 투입이 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대표팀이 7일 대만과의 결승전을 치르고 8일 귀국을 했거든요. 이 가운데 6명이 9일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하나 노시환 선수의 경우는 바로 선발 라인업에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피로도가 좀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 금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일구고 와서 그런지 다들 표정이 너무 밝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좋은 기운까지 듬뿍 이제 팀에 전해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가을 야구 어쨌든 우승팀과 이 정규 시즌 우승팀과 2위는 확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네. 좀 일찍 준비하게 되면 유리한 게 있겠죠. 그렇죠. LG 같은 경우는 무려 29년 만에 정규 시즌 1위를 확정하게 됐습니다. 86승 56패, 6할 승률 꽤 이제 고무적인 성적을 거뒀고 예. KT 역시 2위를 조기에 확정을 했습니다. 79승 62패를 거뒀는데 KT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 출발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최하위 언저리까지 갔다가 2위까지 올라왔다는 점. 이 점에 있어서 아마 이제 이강철 감독의 리더십이 재계약이라는 결실로 돌아온 게 아닌가 싶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그야말로 뭐 강철 매직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포스트 시즌에서의 이 KT가 LG를 충분히 위협할 만한 팀이다라는 거를 또 시즌 막판에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제 반면에 이제 3, 4, 5위 팀은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정말 승차가 얼마나 나지 않아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경기씩 딱딱딱 붙어있는데 하필 오늘 SSG랑 두산이 또 격돌을 하게 되고 NC랑 기아랑 격돌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러면서 기아 같은 경우는 이미 순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약간 힘 빠질 수도 있는데 김종국 감독이 경기 전 인터뷰에서 오늘 선발 투수들 총 대기시킨다.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의리 선수에 이어서 판원희 선수도 지금 등판을 한 상태거든요. 네. 물론 경기는 NC가 현재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도 이제 뭐 두산 팬인데 오늘 자기 SNS에는 오늘은 기아 팬이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아직까지는 이제 2대 0으로 NC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과 내일 최종전 결과가 매우 중요할 텐데 이 SSG와 두산의 2연전 오늘은 일단은 SSG가 앞서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KBO가 저는 잔여 경기 일정을 짤 때 이런 상황까지 고려했나 싶을 정도로 네. 너무 극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잠실에서 또 내일은 인천에서 두 팀이 마지막 2연전을 치릅니다. 근데 이 2연전을 가져가는 자가 사실상 뭐 좀 유리한 고지에 서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일단 상대 전적을 봤을 때 9승 1무 4패로 SSG가 조금 앞서고요. 네. 최근 10경기 성적도 사실은 SSG가 8승 2패로 조금 앞서 있거든요. 네. 조금은 SSG에게 조금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3, 4, 5위 팀의 순위가 결정되더라도 네. 승차 자체가 많이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포스트 시즌에 엄청난 격차로 나타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일단은 3위와 4위는 큰 차이가 있는 게 4위와 5위 팀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네. 치러야 됩니다. 한 경기에 무조건 치러야 되고 많게는 2경기까지 하게 되니까 여기서 당연히 에이스급 선발 투수들을 투입하게 되고 4위와 5위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KBO 리그에서 5위가 4위를 꺾고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5위는 거의 확률이 희박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반면에 3위를 하게 되면은 4, 5위 팀들끼리 혈투를 벌이고 올라온 상태에서 빠르게 셧아웃을 하는 경우에는 투수진의 소모도 최소화할 수 있고 타격감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장점이 또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분은 조심스럽게 3위는 어떤 팀으로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NC가 조금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NC가 기아를 이기고 있는 점도 있고 네. SSG랑 두산의 최근 행보가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행보는 아니어서 예. 저도 NC가 좀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과연 이 어떤 팀이 3위로 또 올라가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 시즌 가을 야구가 좌절되고만 롯데와 한화는 현재 시즌 최종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스트라이크 존 정현호 KBS 스포츠 PD 그리고 BJN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롯데와 한화의 시즌 최종전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선 심재민과 김기중의 선발 맞대결이 있었는데 사실 두 선수 다 롯데와 한화 이번 시즌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준 선발 투수는 아니었는데 오늘 나름대로 두 선수 다 호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대2로 이어지고 있다가 방금 전준우 선수 그리고 유강남 선수의 적시타 이어졌는데 이종훈 당독대행 부임 이후로 이제 전준우 선수가 4번 타자에 고정되면서 네. 롯데에 좀 약간 타선의 중심을 잡아
잡아주고 있다. 이런 평가가 좀 있고 사실 롯데 팬들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방금 전에 갑자기 김태형 감독 선임이다 뭐 이런 기사가 맞아요. 올라와서 맞아요. 싱숭생숭하다가 네. 갑자기 또 아니다 이런 기사가 올라오고 지금 롯데 팬들의 마음은 약간 다른 곳에 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롯데도 그렇고 한화도 그렇고 정말 네. 이 시즌 중반까지는 올해는 다르다. 올해는 정말 다르다. 네. 이랬는데 결과는 이제 뭐 그 전과 좀 비슷해졌습니다만 네. 롯데는 내년은 진짜 다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항상 이게 좀 반복되는 패턴이라서 지금 롯데 담당으로서 좀 마음이 아픈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 시즌 앞두고 무려 26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입했던 롯데인데요. 네. 올해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만 했거든요. 네. 하지만 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2년간 8위에 머물렀던 것보다 한 계단 순위 높였습니다. 네. 네. 6년 연속 또 가을 야구 구경꾼이 됐고요. 네. 이 성민규 단장에게도 좀 팬들의 좀 비난이 조금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아하, 네. 개인적으로는 롯데가 좀 어떤 틀을 깨지 못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데 네. 일단 승부처에서 좀 끌려가면서 좀 순위 싸움에서 좀 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또 롯데하면 좀 봄대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있는데 이것 또한 좀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 잡음 속에서 이 팀이 흔들리는 모습도 여전했는데요. 시즌 중반에 이른바 뭐 항명, 네. 불화설 의혹이 맞아요. 나왔고요. 또 이번에도 수장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LG가 일정상 공교롭게도 정규리그 우승 세레머니를 이 부산에서 하게 됐거든요. 아직 우승의 기억이 없는 이 롯데로서는 네. 그 광경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특정 뭐 사령탑 후보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쵸. 롯데 측은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좀 네.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만약 김태형 감독이 온다면 네. 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기전에 강한 감독의 이 징크스 대 네. 단기전에 못 올라가는 팀의 징크스. 가기만 하면 잘할 텐데. 어떻게 될까요? 만약 김태형 감독이 김태형 감독 불만나면. 입장에서는 진정한 증명해 줄 수 있는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또 롯데가 사실 지난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큰 손이었잖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60억 원을 썼는데 저는 뭐 그렇게 다른 선수들은 다 괜찮은데 노진혁 선수가 네. 생각보다 이 내구성 문제 때문에 그렇고 경기를 많이 못 나온 점 좀 아쉬웠고 유강남 선수도 생각보다 타격이 많이 올라오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기도 했어요. 네. 사실 그러면서 롯데는 시즌 초반에 선수들의 좀 안 좋은 사생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는 이런 약간 해이해진 선수들의 분위기를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한화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번 시즌에도 크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그나마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이제는 국가대표 에이스로 어느 정도 거듭난 문동주 선수의 신인왕 수상을 노려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네. 노시환 선수가 홈런왕에 등극한다면은 사실 문동주 노시환으로 투타 핵심 코어를 잡는다는 것만 해도 리빌딩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한화 입장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가을 야구 진출 못했고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한화 팬들이 예전만큼 미래가 안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와 롯데 조금 비슷합니다. 지난 겨울에 많은 변화를 꾀했고요. 네. 롯데와 마찬가지로 하나도 외부 FA 3명 모두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은성 선수가 팀에 합류하면서 공격력뿐 아니라 이 팀 분위기를 다졌다. 이 부분이 좀 크고요. 네. 뭐 사실 뭐 중간에 감독이 낙마하기도 했지만 빠르게 또 최원우 퓨처스 감독과 계약을 하면서 그러네요. 수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좀 두 팀의 평가가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 네. 일단 하나의 첫 번째 목표 탈꼴찌 성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투타에서 문동주 노시환이라는 이 확실한 카드를 가지게 됐다는 점이 큰 수확인데 뭐 문동주 선수 신인왕 경쟁 중이고 노시환 선수는 현재 홈런 1위, 타점 1위거든요. 네. 장타율도 2위입니다. 맞아요. 현재 강력한 경쟁자인 SSG 최정 선수가 전력에서 살짝 이탈해 있거든요. 네네. 잘하면 이 3관왕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타격에서는 사실 뭐 노시환 선수가 MVP급이고 근데 네. 전체로 봤을 때는 패디가 있어요. 그럼요. 지금 9월 평균 자책이 0.66입니다. 여기다가 20승에 200탈삼진 오늘 블록 부상 때문에 좌절됐지만 1점대 평균 자책까지 노리고 있었고 오늘 또 최동원상 수상도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20승과 탈삼진 200개를 달성한 투수가 옛날 산미의 장명부부터 시작해서 최동원, 김시진, 선동열 그러니까 이제 KBO 리그 하면 누구나 아는 에이스들에 이어서 패디도 그 이름을 올리게 됐죠. 와, 그야말로 뭐 역대 왔던 외국인 투수 가운데
최강이라고 감히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20승 자체가 사실 뭐 대단한 기록이잖아요. 거기에 네. 200 이제 탈삼진까지 더해져서 정말 뭐 전설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선발 로테이션을 돌아줬다는 얘긴데 그러면 부상 없이 어느 정도 이상의 기량을 유지해 줬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MVP 투표권 이혜진 기자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언제 그렇습니다. 투표하시나요? 아직 안 했고요. 제가 KBO에 살짝 물어봤더니 19일 와일드카드 1차전이 열리는 목요일에 진행이 된다고 아하.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포스트 시즌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규리그가 끝나자마자 이제 후다닥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지금 아시안 게임 이슈도 있고 워낙 지금 순위 경쟁이 심해가지고 뭐 네. 기자들끼리 뭐 투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진 않았는데 네. 그래도 살짝 무게 중심이 쏠리는 곳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누구를 뽑으시겠냐는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두 명의 선수 중에 좀 고려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신인왕, MVP 모두 오늘 언급한 선수 중에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이 신인왕과 가장 거리가 먼 베테랑 선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오승환 선수가 또 대기록을 세우고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네, 드디어 400세이브를 그것도 홈 최종전에서 달성했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오승환 선수도 이번 시즌 굉장히 좀 부침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록을 달성했고 세이브라는 기록이 혼자 할 수 있는 기록이 아니거든요. 네. 팀이 일단 이기고 있어야 되고 근소한 상황에서 블론 세이브를 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대기록을 세웠다는 점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올 시즌에 이 삼성에서 세웠다는 게 좀 더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이 기록이 정말 대단한 기록인 거죠. 앞으로 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승환 선수 세이브와 관련된 수많은 최초, 최연소, 최다 기록 가지고 있거든요. 이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일단 통산 최다 세이브 기록을 살펴보면요. 2위부터 5위까지 모조리 은퇴한 선수들입니다. 현역으로 한정하면 하나 정우람 선수가 뒤를 잇고 있는데 아직 200 세이브를 채우지 못했거든요. 네. 이 정우람 선수 나이도 지금 30대 후반이잖아요. 그렇죠. 이 승수 페이스를 쫓기가 세이브 페이스 쫓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미 뭐 어린 선수는 아닙니다만 고우석 선수나 뭐 정혜영 선수도 가능성이 좀 없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 선수들의 이제 분발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네. 오승환 선수는 심지어 저는 외국에 나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400세이브를 그렇죠. 달성했다는 점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이게 슬픈 얘기인데 최하위가 키움으로 확정이 됐는데 사실 키움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낯선 순위예요. 그렇죠. 이 12년 만에 최저 승률로 순위표 가장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6년 만에 가을 야구에 나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선수들도 굉장히 낯설어 하더라고요. 네. 이 키움 지난 시즌 SSG와 함께 마지막까지 야구를 했던 팀이잖아요. 일찌감치 이정우 선수가 올 시즌을 마치면 미국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밝히면서 나름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네. 이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고 외부 FA도 이제 체결하고 나름대로 이제 지갑을 열었습니다. 다만 생각대로 잘 흘러가지 않았는데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좀 기대만큼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네. 결정적으로 이 에이스 이정우 선수가 중간에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현재가 아닌 미래로 구상을 바꿨습니다. 네. 뭐 최원태 선수를 트레이드로 내보내는 좀 과감하게 리빌딩으로 바꿨는데요. 그 결과 이제 신인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까지 6명이나 뽑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내년 이후에 또 어떻게 작용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키움 팬들이 이제 몇 시즌 동안은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래도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할 키움 출신 네. 이정우의 모습을 좀 보면서 마음을 달랠 것 같아요. 대부분의 팬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얼마 받고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것들인데 이번 시즌에 요시다 마스타카 일본의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 가서 외야수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점 이게 약간 이정우 선수의 몸값에 플러스가 될 것 같고 네. 저는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중견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몸값에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중견수 수비에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는 김하성 선수보다 오히려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고 높은 몸값을 받지도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가을 야구가 19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도 진짜 추웠어요. 어떡해요 이제? 내일은 더 춥습니다. 겨울 야구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죠. 또 기자들은 또 밖에서 또 일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좀 고생이 열린 것 지금 보니까 같습니다. 한국 시리즈는 무려 이제 7차전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11월 15일 날 끝나게 되는데 이쯤 되면 수능이 열리는 주입니다. 네. 굉장히 춥기 때문에 아니면 이번에도 가을 야구라기보다는
초겨울 야구라고 보여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가장 민감한 질문 마지막으로 LG의 네. 통합 우승 확률은 몇 %다? 저는 진짜로 60% 정도라고 보는 이유가 어. 이 플러코 선수 이탈 네. 이 부분을 켈리와 트레이드로 데려온 최원태가 어떻게 에이스 역할을 메꾸느냐 중요해 보입니다. 이혜진 기자는요? 저는 한 80%라고 봅니다. 네. 이 우주의 기운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의 끝으로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 마무리하겠습니다. BJN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 그리고 KBS 정현호 스포츠 PD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남현중이었습니다. 스포츠.